예. 네, 안녕하세요. 예, 봄비가 아주 좋습니다. 자, 예, 오늘은 7번째 시간이죠. 3, 4월 7번째 시간, 5번째 법, 건축법입니다. 속표지 331쪽이죠. 331쪽에, 네 번째 법이군요. 네 번째 법,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40문제 중에 7문제가 나옵니다. 40문제 중에 7문제인데 건축법은 누구라도 5문제, 6문제 다 맞추세요. 어떤 큰 틀이 필요하거나 절차가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토막토막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막토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그냥 5줄에 하나, 많아봤자 2쪽 그런 정도니까 이렇게 크게 복잡하지 않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거야 경산한 거죠. 그냥 3번만 보시면 혀에서 소리만 내시면 문제에서 틀리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건축법은 보기가 편하시고 토막토막 사항들이 양은 많아요. 그런데 주로 중요하게 나오는 대목도 있고 좀 띄엄띄엄 나오는 대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어 정에 나머지 세부적인 아주 세부적인 이제 다 모으시죠. 332쪽 오셔서 1장 총칙이 있고 1절 목적행위하고요. 2절 용어 정의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우선 기본적인 것 잡으신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중요한 내용들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네모 1번 용어의 이해, 양과 1번 지하층, 동그라미 1번 정의,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표시해요. 2분의 1 이상, 반 이상이고요. 그 옆에서 쓰시고요. 반 이상 묻혀 있어야 지하층이라고요. 지하층은 지하층은 그 의무사항 아닙니다. 권장사항이고요. 지하층을 짓든 말든 그건 건축주 맘이고, 지하층 공사비는 1.7배가 드는데, 평당 300만 원이라면 지하층은 평당 550만 원 든다고요. 근데 분양 임대 수입은 훨씬 작죠. 근데 안 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땅, 요만한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 살고 있으니까 지하층까지 파서 쓰면은 좋은 일이다. 혜택을 줍니다. 그 혜택은 이제 뒤에서 따로 보실 거고요. 그 혜택 누르고 조금 묻어놓고 지하층,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땅이 있으면, 그건 뭐라고 돼 있는데 그 문장은 전혀 관계 없고요. 요만큼 묻어두고 나도 지하층, 이건 안 된다고요. 이 정도는 지하층 안 되고, 어느 정도는 묻혀 있어야, 반 이상은 묻혀 있어야 지하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글자 찾아가실 필요 없고요. 이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 묻혀 있는 게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반 이상은 묻혀 있어야 지하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양구 1번 거실 생략하고요. 양구 3번 주요 구조부가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 건물을 이루는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별별 구조들이 다 있지만 중요한 것들이요. 처음 6가지 다 표시하시고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6가지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건물을 이루는 중요한 구조들이요. 주요 구조부가 있고요. 건물을 세워보면 되는 거죠. 먼저 첫 번째요. 건물을 세울 때 일반적으로 내규탱에 기둥 세우고 그다음에 올라가게 됩니다. 기둥 세우고 올라가는데 기둥만 계속 올라가면 휘청휘청 거릴 수가 있죠. 휘청거리지 않게 짱짱하게 잡아주는 수평 기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서 있는 기둥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누워있는 수평 기둥, 거기에 보, 어디다 화살표 뽑아서 보를 수평 기둥, 수평 기둥을 한 글자로 보라고 해요. 이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요것만으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이 앙상한 뼈대로만 올라갈 수는 없고, 건물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렇게만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겨울에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또 아침에 옷 갈아입으려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부끄러워서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잖아요. 칸을 막아서 바깥과 구분을 해야죠. 벽을 치는데 베니다판 그런 건 아니고요. 무게를 버티는 내력벽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참새와 같이 날아다니면서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바닥이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책상도 놓고 집에 뭐 가구도 놓고 공장에서 기계도 놓고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바닥이 있어야 그 위에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네 가지는 뭐 쉽게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 있는 짝대기, 누워 있는 짝대기, 서 있는 판때기, 누워 있는 판때기, 네 개는 있어야 되죠. 그래야 뭐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건 애기들 그 수수깡으로 뭐 바늘 같은 걸로 꽂아서 뭔가 만들어 보는 거라면 거기에 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판때기들이 있어야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다고 치죠. 건물이 있는데 불났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더 큰 사고가 나죠. 불이야 도망가자. 어딜 통해서요? 계단을 통해서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불이야 도망가자는 주 계단. 그다음에 건물은 지붕이 있어야 비와 눈 피하고 또 직사광선 피하고 생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붕이 있어야 되는데 지붕, 기와장 한두 장은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붕을 얹는데 그냥 지붕을 이렇게 얹어놓으면 여기 두 지점에 무게가 걸려서 뚝뚝 부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붕 바치는 지붕틀. 그러니까 지붕틀 모양은 뭐 천차만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고 지붕이 있어야 되고 지붕 바치는 지붕틀. 이상 6가지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짝대기, 누워 있는 짝대기, 그러니까 서 있는 판때기, 누워 있는 판때기 4가지까지는 뭐 당연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불이야 도망가자, 지붕 바치는 지붕틀 6가지가 주요 구조부이고요. 뭐 그러니까 줄여서 외울 때는 2가지로 줄여서 외울 수 있겠네요. 지금 써져 있듯이 그러니까 그냥 그 기본 내용 그 틀로 봤을 때 그러니까 6글자 뭐고요? 그러니까 기본 좀 내봐, 주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세돌이요. 응답하라 1988 태기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알파고 한 번 이겼거든. 다음에 또 이겨야 되니까 너 봐주는 것 중에 뭐 좋은 것들 몇 개 좀 줘봐. 그러니까 기본 좀 내봐. 태기 안 줘. 겉에요. 줄 거예요. 주겠죠. 태기 착하게 생겼잖아요. 기본 좀 내봐. 주지. 그러니까 6가지가 주요 구조부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이제 기본 틀로 봤을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 있는 짝대기, 누워 있는 짝대기, 서 있는 판때기, 누워 있는 판때기. 그렇게 가면 이렇게 되고 뭐 귀찮으니까 뭐 바꾸면 바지를 보내주자고요. 그러니까 주기, 바지 보내주기. 그래도 되죠. 바지 보내주기.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일 보러 갔는데, 그러니까 바지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러면 바지를 빨리, 그러니까 퀵으로라도 보내줘야죠. 바지 보내주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6가지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러니까 됐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첫째 줄 끝에 있는 그러니까 사이 기둥은 그러니까 칸 막아놓자고 칸 구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최하층 바닥은 땅바닥이고요. 작은 보는 뭐들라고 하는지 뭐 작은 보가 있겠죠. 차양, 비 햇볕 들이치지 말라고 차양, 옥외 계단 그건 이제 그러니까 비 맞고 눈 맞고 햇볕에 녹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는 아닌 거죠. 자, 이상 6가지가 주요 구조부였고요. 뭐 양과로 4번 리모델링은 이제 주택법에서 보실 거고. 양과로 5번, 6번, 7번, 8번 뭐 읽을 거 없습니다. 양과로 9번요. 그러니까 부속 건축물. 그러니까 같은 대지 표시요.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 표시요. 분리된 부속 용도 표시요. 부속 용도 건축물로 그러니까 주된 건축물 이용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면 다음 쪽 보시면 양과로 10번에 그러니까 부속 용도가 있는데요. 그 박스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건축물 설비 대피 위생 표시요. 위생. 뭐 동그라미 3번 구내식당 표시요. 구내식당. 건물 안에 식당이 있으면 그건 부속 건축물이 아닌 거죠. 다시 앞쪽 와서요. 양과로 9번. 그러니까 부속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니까 별도의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그러니까 식당을 늘리거나 화장실을 늘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A동 건축물이 뚱뚱해진 거지 그러니까 부속 건축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A동 건축물이 뚱뚱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요. 어느 곳에 그러니까 B라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요. 다이어트 하겠다고 뭐 그러니까 이것저것 미에로 파이바 등등 많이 먹고 화장실을 워낙 많이 다니십니다. 여기 조그만 화장실이 있는데 그걸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요. 여기다 큰 화장실을 따로 낸다고요. 그러니까 5개. 그래서 양과로 9번 부속 건축물에다가 대표적으로 5개 WC 쓰시고요. 5개 화장실 같은 게 부속 건축물인 거죠. 그러니까 뭐요? 지금 뭐가 크고 작고 그런 거 없죠? 크고 작고가 아닌 겁니다. 7번 보시죠. 같은 대지에서 분리돼 있고
부속 용도로 쓰는 게 부속 건축물입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식당을 그러니까 따로 내놨다고요.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속 건축물이고 별도의 건축물이다. 그걸 주의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11번 발코니가 있고요. 그러니까 12, 13, 14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12, 그러니까 13, 14가 있는데 뭐 법이 엉망진창 이상하게 써져 있고요. 13, 14를 묶으시고 그러니까 12에 같이 연결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고층 건축물에 그러니까 초고층과 그러니까 준초고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이어서 연결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 단어를 써주시면 도움 되겠네요. 그러니까 고층 건축물에 초고층과 준초고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일상 상식이요. 그러니까 준우승, 우승이에요? 아니에요? 우승 아니죠? 우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준우승, 우승에 가까워요? 꼴등에 가까워요? 우승에 가까운 거죠. 우승에 가깝지만 우승은 아닌 거라고요. 그러니까 초고층에 가깝지만 초고층은 아니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12번에 고층 표시요. 고층 건축물 땡땡.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 표시요.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양보를 13번. 지금 책에 334쪽을 보고 계십니다. 334쪽에요. 양보를 13번. 초고층 표시요. 초고층 건축물이란 땡땡. 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 건축물 중에서 층수가 50층 이상 표시요. 50층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양보를 14번. 준초고층 건축물 땡땡.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그러니까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표시요.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쓰신 곳에다가 이걸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고층은 몇 층 이상이요? 30층 이상. 그러니까 초고층은 몇 층 이상이요? 50층 이상. 그러니까 준초고층은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거니까 30층부터 49층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높이 그러니까 양괄호 12번에 30층 이상이고 120m 이상 그렇게 돼 있지 않죠? 이거나입니다. 하나만 맞춰도 초고층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건축물 그러니까 9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무슨 탑이 서 있거나 아니면 뭐 시계탑, 종탑이요. 또 아니면 상암 축구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몇 층 구분이 없죠. 그러면 이제 4m마다 그 한 층으로 끊어서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m를 연결하면 4m니까 몇 미터가 되고요? 120m. 그러니까 4m니까 200m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30층, 50층 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쓰셨고요. 그냥 뭐 결론 뭐예요? 30층, 50층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됐나요? 예, 됐죠. 30층, 50층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5, 그러니까 16, 17, 18, 19, 그러니까 19와 20 이것이고요. 그러니까 19와 20, 19번 제목이 지금 335쪽이요. 이제요. 예, 19번에 다중이용 표시요. 다중이용 건축물. 그러니까 20번에 준 동그라미요. 준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러니까 19번에 다중이용 건축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다가 29분의 6 쓰시고요. 그거 보실 거지만 그러니까 건축물 바닥 용도 29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거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2번 16층 이상 표시요. 16층 이상이면 용도에 관계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이죠. 동그라미 19번 다중이용 건축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니까 동그라미 1번도 다중이용, 동그라미 2번도 다중이용, 동그라미 1번은 그 6가지 귀찮으니까 보지 마시고요.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요. 시험에 나왔으면 귀찮고 말고가 아니죠. 달달달 외워야 되지만 시험에 안 나온 건 안 보셔도 되고 동그라미 2번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양괄호 20번 준 다중이용이 아니라고요. 땡땡 준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표시요.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표시요. 외의 건축물로 다음 항목의 어느 한 해당하는 용도 표시요. 용도에다가
29분의 12 쓰시고요. 아니면 29분의 6 플러스 6. 그러니까 29분의 6 플러스 6. 그러니까 위에 있는 6가지에다가 또 다른 6가지, 합쳐서 12가지. 그러니까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몇이요?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역시 12가지 중요하지 않은 거죠. 21번, 그러니까 22번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가서 이제 네모 2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그러니까 높이의 산정 기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면적 개념은 이제 건폐율 용적률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336쪽 네모 2번 그 자리는 좀 좁으니까 그 위에 336쪽 위에다가 그러니까 다음을 쓰고 가시죠.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이요. 그러니까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그러니까 건축 면적이고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그러니까 대지 그러니까 면적분의 연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대지 면적은 말 그대로 땅 면적이고요. 그러니까 건축 면적, 그러니까 건축물의 그러니까 그림자 면적, 그다음에 연면적, 건축물, 그러니까 바닥 면적의 합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책 402쪽에 있고요. 지금은 책 가지 마시고요. 그냥 이 자리에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 그러니까 글자로만 봐서는 뭐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뭐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나으시겠습니다. 어디에? 그러니까 건폐율 50%, 그러니까 용적률 그러니까 300%. 이제 그러니까 요거까지 쓰셨으면 됐고요. 나머지까지 다 쓰실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튼 줄여서요. 건폐율 용적률이라고 하는 건 자주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건대, 여기는 연대인 거죠. 건대, 연대 하면 되죠. 그러니까 건폐율 50%요. 그러니까 땅 면적 1000으로 잡아보죠. 1000이면 얼마까지요? 500까지. 그러니까 300%면 그러니까 1000, 땅 면적 1000이라고 했으니까 3배, 3000까지 지을 수가 있죠. 아무튼 그러니까 주어진 50%까지 지을 수 있다고요. 5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뭐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건 뭐 그냥 그 법에 정해진 건 아니고 제가 뭐 편히 쓰는 그러니까 기호인데 뭐 이건 뭐 크게 어렵진 않 그냥 그렇습니다. 자 보자고요. 어디에 숫자 5가 있습니다. 숫자 5가 있는데 그러니까 5를 포함해서 5보다 큰 게 5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5보다 큰 거 다 합치면 뭐가 되고요? 이상. 5 빼고 5보다 큰 것들은 뭐가 되고요? 초과. 그러니까 5 포함해서 그러니까 5나 5보다 작은 것들이 뭐고요? 그러니까 이하. 5 빼고 그러니까 5보다 작은 것들이 뭐고요? 그러니까 미만이죠. 뭐 근데 뭐 우리 시험에서는 이것 갖고 뭐 꼬아서 장난하는 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660 초과인지 660 이상인지 그것 갖고 장난 안 친다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330 이하인지 330 미만인지 그것 갖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그런 건 초점은 아니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뭐 글자로 초과 이상 다 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 이걸 포함한다. 5도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5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퀄 그러니까 같다 등호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초과는 그냥 화살표 하나, 이상은 화살표 2개, 이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하는 화살표 2개, 그다음에 미만은 화살표 하나라고 이제 이렇게 그냥 저는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330 초과, 330 이하, 그러니까 기호만 봐도 차라리 기호 보는 게 훨씬 낫죠. 자, 계속 오죠. 그러니까 50% 이하라고요. 그러니까 50% 이하로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초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50% 이하로 지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 면적 1000에서 500 이하로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0% 이하로 지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300% 이하로 지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땅 면적 1000이면 그러니까 3000 그러니까 이하로 짓는 거죠. 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숫자를 넘어서지는 마라. 요것에서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천차만별 별별 경우가 다 생기겠죠. 그러니까 500으로 그러니까 그 건물 그림자 면적이요. 건물 그림자를 500으로 할 수도 있고 돈 조금 모자라서 400으로 합니다. 그러면 빵이 가나요? 아니죠. 400 할 수 있다고요. 100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10으로 할 수도 있죠. 1로 할 수도 있죠. 빵으로 할 수도 있죠. 운전면허 땄습니다. 운전 안 하면 빵에 가나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습니다. 개업 안 하면 빵에 가나요? 아닌 거죠. 건축허가 땄습니다. 건축 안 하면 빵에 가나요? 아닌 거죠. 거기까지 할 수 있게 허용을 받은 거고, 운전할 수 있게, 중개업할 수 있게 허용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할지 말지는 개인 마음에 달려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3천으로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1,000으로 지을 수도 있고, 100으로 지을 수도 있고, 10으로 지을 수도 있고, 1로 지을 수도 있고, 빵으로 지을 수도 있는 거죠. 별별 경우가 다 생긴다고요. 빵층으로 지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1층으로 지을 수도 있고, 1에 10, 10층으로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1에 3,000, 3,000층으로 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500에 1,000, 2층으로 지을 수도 있고, 500에 3,000, 그러니까 6층으로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0.1에 3,000, 3만 층으로 지을 수도 있고, 뭐 개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수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뭐 아무튼 별별 경우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딱 뭐만 나오는 거고요. 주어진 최대 숫자를 다 적용하면, 최대를 적용하면 얼마로 지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셨던 이 무수한 경우들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문제로 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50% 다 찾아 먹어서 500, 300% 다 찾아 먹어서 3,000으로 지었다면 얼마로 지을 수가 있냐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폐율 용적률 그 내용까지도 같이 그림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짜리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그림자 덮는 게 얼마라고요? 500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그림자를 500으로 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러니까 건물 그림자 500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쌓아 올린 거 얼마까지요? 3,000으로 쌓아 올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1,000짜리 땅에 비해서 건물이 얼마나 덥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폐율 숫자가 크면 그러니까 60%, 600이면 건축물이 뚱뚱해지는 거죠.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규제하는 게 뭐고요? 그러니까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 그러니까 얼마나 쌓아 올릴 수 있냐. 바닥면적 합계 3,000까지 쌓아 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300% 3,000입니다. 400% 4,000이 되면 더 올라가죠. 건축물 높고 낮고를 규제하는 게 뭐고요? 그러니까 용적률이죠. 그래서 50% 300% 최대를 적용하면 즉 500과 3,000으로 반듯하게 지으면 몇 층이 되고요? 6층이 되죠. 에펠탑 모양으로 뾰족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6층 이상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건폐율, 건축물이 땅을 얼마나 가리냐 그 비율, 건폐율 그냥 이름으로요. 건축물이 땅을 얼마나 덮냐라고 하는 거고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다음에 용적률, 용적, 그러니까 최적, 부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얼마나 쌓아 올릴 수 있냐, 땅에 비해서 얼마나 쌓아 올릴 수 있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그 각각 면적에 대한 규정들이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설명은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으로 뚱뚱 날씬 높고 낮고는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됐고요. 뭐 그리시는 분 계신가요? 예. 됐습니다. 나중에는 뭐 숫자로 50%, 300% 최대 적용하면 몇 층 이상이라고요? 6층 이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규정들이 있습니다. 먼저요. 그러니까 지금 보셨듯이 이 건폐율 용적률식에서 그러니까 땅 면적 분해인 거죠.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뭐냐. 그 다음에 건폐율, 근대유, 이은대유. 건폐율이요. 근대유, 이은대유. 근대인 거죠. 그 다음 건축 면적이요. 그러니까 용적률 이연대죠. 그러니까 연면적, 바닥 면적 합계니까 바닥 면적이 뭔지. 그 다음에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요. 용적률식이 뭐라고요? 근대유, 이연대유. 연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빨리 나오시면 편해져요. 그러니까 공법은 그냥 혀로 공부하는 겁니다. 내용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고요. 혀로 소리 나면 아시는 거고, 소리가 안 나면 두고두고 책을 다 외우시거나 두고두고 고생을 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소리만 나면 되는 겁니다. 고대는 안 되고요. 설대도 안 되고요. 근대, 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입니다.
자, 보시면, 그러니까 책이에요. 336쪽에 양과 1번 대지 면적, 그러니까 방과 1번 원칙. 대지 면적이란, 그러니까 대지의 수평 투영 표시요. 투영 면적으로 하고 사승그 구형. 준 내용 빼고요. 또 대지 면적에다가 크게 뭐 써주시고요. 지도 써주시고요. 그러니까 지도상의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울퉁불퉁, 그러니까 하다 하더라도 옆에서 봤을 때 땅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 토막, 그러니까 1제곱미터짜리 보자기를 들고, 그러니까 땅에 하나도 빈틈없이 보자기를 이렇게 붙여봐서 지금 보자비가 전부 몇 장이 얹어지는지 지금 그걸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투영, 이 위에 해가 떠 있을 때 빛이 투과해서 생기는 그림자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햇볕이 내렸을 때 생기는 그림자 면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중학교 사육과부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사육과부도에서 가끔 보시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 고개로 넘어가는 거죠. 저쪽으로 넘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등고선 여기는 뭐 50m, 100m, 150m, 뭐 170m 정도가 되겠죠. 뭐 여기가 50이라고 하면 50m, 100m, 115m 정도가 될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산이 그러니까 높다고요. 산이 높으면 아까 말씀드린 1제곱미터짜리 보자기라면 훨씬 더 많이 붙겠죠. 그 지금 그러니까 보자기로 덮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 똑같은 그림에서 어떻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선이 하나가 더 얹어질 뿐인 거죠. 더 높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땅이 오르락 내리락 어떻게 돼 있든 간에 관계없이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이 지도상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지도를 보면 그 높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등고선 색깔을 칠해놓긴 했지만 그 면적은 그대로인 거죠. 오르락 내리락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예외들은 뭐 그 우선 계속 좀 빼고 보도록 하시죠. 지난번에도 예외 안 보셨을 거고요. 이번에도 예외는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요. 양괄호 2번, 그러니까 건축 면적, 방과 1번 원칙, 건축물의 외벽, 표시요. 외벽, 괄호 넘어서 의 중심선, 표시요. 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추억 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림자 쓰시고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그러니까 그림자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을 때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이라고요. 그림자 면적. 건물이 있는데 해가 비스듬하게 걸쳐서 그림자가 길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또다시 길어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가 그 바로 위에 떠 있을 때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보면 뭐 다음과 같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건물이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그러니까 4번, 5번, 6번, 7번, 그러니까 8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A동, B동, C동이 있죠. 그러니까 A동, 그러니까 그림자요. 반듯하다고요. 1번부터 2번까지가 그림자이죠. 그러니까 B동, 그러니까 그림자 3번부터 몇 번까지요? 5번까지이죠. 그러니까 C동 그림자 6번부터 8번까지죠.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생기는 그림자 면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건물의 벽에서도 무게를 버틴다고 하면, 그러니까 벽에서도 무게를 버티면, 그러니까 무게가 바깥선, 내부선이 아니라 그 중심선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둥이 있으면 기둥 무게가 밖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cm 안에 걸려요? 한 가운데 걸려요? 한 가운데 걸리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추억 면적. 내부에다 벽을 몇 개를 치든 말든 그림자는 하나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 안에서 왔다 갔다 해봤자 그림자가 더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외벽의 중심선이죠.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과 2번 예외 생략하고요. 방과 3번도 역시 생략하고요. 다음 장 넘어와서요. 338쪽에 양괄호 3번 바닥 면적이 있습니다. 먼저요. 한쪽 더 옆에 339쪽 아래 양괄호 4번 연면적을 보시죠. 연면적이요. 그러니까 방과 1번 원칙, 연면적이란 지하층을 포함해서 하나, 보세요. 하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 보세요.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건축물 연면적은 한 동을 얘기해요. 뭐 그걸 어떻게 할까요? 뭐 그냥 쓰시죠.
죄송합니다. 책 한 장 앞으로 와서요. 한 장 앞으로 와서 336쪽에 그러니까 양괄호 2번 그러니까 건축 면적이 있는데요. 양괄호 2번 건축 면적 앞에다가 한 동 쓰시고요. 그러니까 건축 면적은 한 동의 건축 면적을 얘기합니다. 다음 한 장 넘어와서요. 339쪽에 양괄호 4번 연면적이 있는데요. 그 연면적에다가도 한 동 쓰시고요. 그러니까 건축 면적, 연면적은 한 동의 건축 면적, 연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요. 이 그림을 바꿔서 그려보죠. 지금 건폐율 50%, 용적률 300%가 허용됩니다. 근데 건물을 짓는데 꼭 한 동만 지으라는 법은 없죠. 한 동만 지으라는 법은 없고요. 10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다가 건물을 두 동을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아파트 단지요. 한 동만 있어요? 10동도 넘게 있죠. 그래서 넘게 있습니다. 이렇게도 짓고 또 조그만 걸로 또 하나 또 짓는다고요. 그러면은 여기 뭐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건폐율 50%이고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이다. 여기에 10동을 짓는다. 10동을 지을 때 그 한 동마다 500으로 지을 수 있다. 그래서 10동을 다 500씩 지을 수 있다. OX. X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건물이 자리를 옮겨서 같이 붙어 있으면 그림자가 이게 10동이면 5000이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1000짜리 땅에 어떻게 5000짜리가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합쳐서 얼마요? 50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400 그림자, 이쪽에 100 그림자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역시 용적률 역시 마찬가지죠. 3000이 허용된다고 하면 3000을 어떻게 해요? 각 동마다 3000씩이요? 그렇게 올리는 거 아닌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얼마요? 2800짜리를 지으면 이쪽에 200짜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건 1층 100짜리 2층, 그다음에 400짜리 7층으로 이렇게 지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건물이 지금 A동이 있고 B동, 두 동으로 지었어도 그림자 합계 500 넘은 적 없죠. 넘지 않았죠. 바닥 면적, 연면적 합계 2800, 200, 3000 넘지 않았죠. 이렇게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이요. 이 땅의 건축 면적은 이건 지금 12번 땅이라고 보죠. 12번 토지에 있는 건축 면적은 없다고요. 키 얼마세요? 누구요?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 어느 선생님이 반에 가서, 반에서, 우리 반 몸무게 얼마니? 뭐 평균내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누구를 꼭 찍어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 땅에 건축 면적 없다고요. 건축 면적 없고 뭐라고요? A동 건축 면적이 얼마고요? 400. B동 건축 면적이 얼마고요? 100이 되는 거죠. 이 땅에 연면적 없다고요. 연면적 없고요. A동 연면적이 얼마고요? 2800. B동 연면적이 얼마고요? 200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동마다 찍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다 또 찾아서 쓰지 마시고, 두 동이 있으면 건폐율식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의 합계가 되고, 두 동 이상이 있으면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면적, 연면적은 한 동마다 찍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 책 보시죠. 339쪽에 아래 양괄호 4번 연면적은 한 동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입니다. 앞쪽이요. 338쪽이요. 양괄호 3번 바닥면적 있습니다. 양괄호 1번 원칙 건축물의 각 338쪽에 양괄호 3번이요. 바닥면적 양괄호 1번 원칙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 비교세요. 각층 또는 그 일부 결국 각층의 일부를 얘기하는 거죠. 벽 뒤동크와 비슷한 구역의 중심도로 둘러싸인 부분 비교세요.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적 면적으로 안다. 그러니까 바닥면적은 복잡해서 그 자체로 OX를 묻는 문제는 안 나오지만 지난번에도 보셨고요. 다시 한번 또 보시죠. 어디에 지하 1층, 2층이 있습니다. 각각 1000, 1000이라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는 약 사무실 2개만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202호, 600, 202호, 4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땅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1000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2층은 400과 600과 400으로 구분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의 그러니까 연면적,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요 3000이죠. 1000 합쳐서 3000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 합계. 그러니까 연면적이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보셨듯이 바닥 면적 합계였잖아요. 한자로 그냥 그러니까 예, 그 합으로 쓰면 합계까지를 다 써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이 3000인 거죠.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0인 거고, 그러니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 없다고요. 건축물의 바닥 면적 없다고요. 그러니까 1층 편의점 가세요. 그러니까 아저씨한테요. 아저씨 여기 물건 얼마예요? 어떤 거요? 아 얼마냐고요? 뭐 살라고 그러시는데 아 얼마냐니까요? 저 사람 비 오는데 와서 장난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찍어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닥 면적이 뭐라고요? 각층 그러니까 또는 각층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러니까 바닥 면적에다가 양괄호 3번 바닥 면적에다가 그냥 줄여서 특정이라고만 쓰시죠. 그러니까 특별히 정해야 얘기할 수 있다고요. 가게 가서 물건값 얼마예요? 그거랑 똑같은 일이죠. 이 건축물에 바닥 면적 없다고요. 이 건축물의 지하 1층 바닥 면적은 얼마고요? 그러니까 요게 빠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없는 바닥 면적은 없다고요. 이 건축물의 지하 1층 바닥 면적은 얼마고요? 1000. 그러니까 1층 바닥 면적은 얼마고요? 1000. 2층 바닥 면적은 얼마고요? 1000인 거죠. 이 건축물의 그러니까 201호 바닥 면적은 얼마고요? 600. 그러니까 202호 바닥 면적은 얼마고요? 400인 거고요. 특별히 정해야만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둘러싸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정해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제외되는 부분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요. 339쪽 아래 양괄호 4번 연면적 그러니까 방궐 1번 보셨고 방궐 2번 용적률 산정 표시요. 용적률 산정 때 연면적에서 제외 표시요.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지하층 표시요. 지하층 동그라미 2번 주상층의 주차용 표시요.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그다음에 3번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표시요. 피난 안전구역. 그러니까 4번 11층 이상 건축물로 11층 이상층 바닥 면적 합계가 만제곱 미터 이상의 건축물 지붕을 경사지붕 표시요.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 표시요. 대피공간 네 가지는 빼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칠판요. 노란 연면적, 빨간 연면적 다르다고요. 빨간 연면적 용적률 산정, 용적률을 계산할 때에는 연면적에서 뭘 뺀다고요? 지주피대를 빼준다고요. 지주피대를 빼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빼준다는 건 혜택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숫자는 찾아먹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만들어라. 이제 그 말도 무슨 말인지 곧 보도록 하시고요. 그러니까 지하층,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 요만한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하층까지 파서 쓰면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하층 팔라고 하냐고요. 건축비는 1.7배, 분양임대 수입은 0.5배도 안 되잖아요. 누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하라고요. 파면 원래 면적은 찾아먹게 해준다. 그러니까 교통난 주차난 생각하니까 주차장 짓는 거 싹 빼준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동그라미 2번에 괄호에 있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 표시요. 부속 용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 전용 건축물은 통째로 다 포함되는 거고요. 그 건물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주차장은 빼준다. 그러니까 피난 동그라미 3번에 그러니까 피난 안전구역은 그냥 옆에다 쓰십시오. 그러니까 30개 층마다 텅 비워둔
한 층. 건물이 있으면 그러니까 30개 층마다 한 층을 텅 비워둡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불이 나서 그러니까 불길이 올라가다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게 뭐 70층이라고 치죠. 그러면 그러니까 두 개 층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불이 나서 올라가다가 여기는 태울 게 없죠. 그러니까 불이 멈칫합니다. 탈 게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 여기서 그러니까 기다리고 구조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피난 안전 구역.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뭐 대피 공간인데 뭐 그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도망가자. 참새예요. 날라서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땅으로 뛰어 내려와서 계단 등으로 해서 땅으로 해서 도망가야죠. 그런데 건물이 그러니까 11층 이상이라고요. 건물이 한 30층 됩니다. 30층 되는데 30층이라고 치죠. 그러니까 30층이 되는데 11층 위에 다 합쳐서 찌끔밖에 안 돼요. 13,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1층으로 뛰어 내려와서 도망갈 수 있다고요. 계단 한 2개만 있어도 다 도망갈 수가 있죠. 그런데 동그라미 4번 11층 이상인데 그 11층 이상 인층의 합계가 얼마라고요? 10,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숫자 그건 외울 필요가 없고요. 여기 그냥 지주피대만 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11 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닥이 넓으면 그만큼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많은 사람까지 다 내려오려면 힘드니까 위로 도망을 가라고요. 그러니까 위로 도망을 가는데 건축물이 평지붕이면 그러니까 여기에 뭐 써져 있고요. 위에서 내려다본 H 동그라미 써져 있죠. 헬리포트가 있어서 헬기가 내려앉고 헬기를 통해서 구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지붕이 아니라 경사지붕이라고요. 뭐 기울어져 있건 또 아니면 뭐 작대기 하나 세워놔도 그것도 경사지붕에 해당합니다. 헬기가 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일부 공간 빼서 거기에 사람들 기다리고 있다가 구조받을 수 있게 사다리 등으로 소방 헬기 사다리 등으로 구조받을 수 있게 해놓자고요. 그런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의 안전, 화재에 대비한 안전에서 필요한 곳들이죠. 뭐 이런 것 때문에 피해보게 하지는 않겠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다 혜택인 거죠. 그래서요. 뭐 그림으로 보면 아까 저기요. 뭐 300% 1000제곱미터에 300%가 된다고 치죠. 그러면 6층이 되네요. 어느 땅에다가 얼마요? 채워서 3,000 지을 수 있다고요. 뭐 3,000 다 찾아 먹었습니다. 근데요. 어느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여기가 지하층이죠. 그 다음에 주차장이면은 얼마를 지을 수 있고요? 3,000을 지을 수 있다고요. 이 전체 면적에서 뭐 뺀다고요? 지, 주, 피, 대 뺀다고 그랬죠. 지하층, 주차장을 빼주고 계산하니까 아직도 3,000을 지을 수 있죠. 주어진 3,000은 찾아먹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건물을 짓는 거고요? 건물을 이렇게 짓겠죠. 지하층 다 빼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노란색으로 따로 말씀드린 거 빼고는 다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차장 다 빼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피난 안전구역은 30개층마다 하나. 그 다음에 대피 공간은 차 옥상에 있는데 면적 비율로 봐서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요거 다 빼준다고 그랬죠. 지주피자 다 빼주니까 요거 말고도 얼마는 찾아 먹을 수 있다고요? 3,000은 찾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지으시라고요. 이러저러한 지금 뭐 혜택을 주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걱정하지 말고 지어라. 원래 주어진 3,000은 찾아 먹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쪽 와서요. 뭐 양과 1번 건축물의 높이, 뭐 그냥 방과 1번 원칙만 나오고요. 건축물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몇이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몇이요? 상단까지 높이로 한다. 그냥 땅바닥부터 꼭대기까지요. 땅바닥부터 꼭대기까지가 높이인 거죠. 방과 2번 예외 X 하시고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방과 3번, 4번, 5번 나중에 보시고요. 양과 6번 층수가 있습니다. 층수요. 방과로 1번, 동그라미 1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몇이요? 3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몇이요? 본다.
동그라미 번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표시요. 층수가 다른 경우 그중 가장 많은 층수 표시요.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한거 1번 층수 산정에서 제외 표시요. 제외되는 부분. 동그라미 1번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표시요. 옥상 부분으로 수평주형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표시요. 건축면적의 8분의 1 괄호 넘어와서 이하 표시요. 이하인 것. 2번 지하층 표시요. 지하층 등은 층수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요. 그 양괄호 6번 반괄호 1번 네,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그냥 실제 사례를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상암 축구장이요. 상암 축구장은 스탠드가 쭉 올라가 있는 거지 1층, 2층, 3층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잠실 야구장이요. 어디에 있는 무슨 다보탑이요. 그런 것들을 보시자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얘가 지금 몇 미터냐면 높이가 50m입니다. 높이가 50m면 몇 미터마다 끊어서 계산한다고요? 4미터마다 끊어서 계산한다고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4, 48이죠. 48에 얼마가 더 붙어 있어요? 2가 더 붙어 있죠. 그래서 얘는 몇 층으로 본다고요? 13층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미터마다 끊어서 계산한다. 사람이 만들고 지붕에 있는 것 중에 16m짜리가 있어요. 층 구분 없어요. 16m짜리는 몇 층으로 본다고요? 16m짜리는 몇 층으로 본다고요? 4층으로 본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이요. 부분에 따라 다르면 그냥 많은 층수인 거고요. 그림 그리는 게 더 어색합니다. 아까 보셨던 거죠. 건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는 20층이고 이쪽으로는 10층이에요. 얘는 몇 층 건물이에요? 20층 건물이죠. 그냥 20층 건물이라고요. 많은 층수로 한다는 거죠. 비슷한 곳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한걸 2번 층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라고 하는 게 있죠.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지금 2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치죠.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국기경대 하나 꽂았습니다. 몇 층이에요? 2층이죠. 2층에 그냥 국기경대 꽂았다고요. 이거 2층이지 상 이거 갖고 3층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2층이에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기본적인 것까지도 항상 걱정하게 되시는데. 근데 이제 상당히 올리면 3층이 된다고요. 상당히 올리면 얼마 이상이 되면요? 8분의 1 이상이 되면 3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누세요. 요즘에 카스테라 집 계속 남아 있나요? 어디 음식 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나쁘게 만들어진 거죠. 음식물에 기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시금치 무칠 때 참기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참기름 들어가죠. 나물 무칠 때 된장, 참기름 좀씩 집어 넣잖아요. 카스테라 만들 때 기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상식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카스테라 본점에서 하나를 빼고 얘기한 거죠. 우리 카스테라는 계란과 그다음에 버터와 버터인가요? 아무튼 뭐로만 만듭니다. 거기에 기름 얘기를 뺐어요. 근데 그걸 갖고 오늘 TV 프로그램에서 카스테라에 기름 들어갔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전국 카스테라 집 1000집이 지금 싹 한 번에 다 망해버려진 거죠. 지금 이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카스테라 짤 때 딱 이 모양으로 자르는 그 모양이 생각나세요. 딱 지금 8분의 1인 거죠. 여기에다가 요 정도를 올리면 요것보다 조금만 더 넓으면 얘는 몇 층이 된다고요? 3층이 된다는 거죠. 8분의 1 이상이면 한 층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거기다 쓰시고요.
뭐 거짓말이요? 63빌딩 거짓말이죠. 63빌딩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3층과 그러니까 지상 60층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건물이 있는데요. 저 지하로 몇 개까지 들어갔어? 지금 불나서 사람이 도망가는 거거나 아니면 땅바닥과 관련해서 높이가 지금 초점인 거죠. 얘는 몇 층이라고요? 60층이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받지 않는다는 거죠. 63빌딩 거짓말입니다. 60빌딩인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걸 왜 붙여놨어요? 옥탑방 고양이요. 옛날에 그 옥탑방 고양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뭐 여배우가 이제 아무튼 어떤 이렇게 사고로 어떻게 사고는 아무튼 이상이 됐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 임대 하려고 지은 거겠죠. 돈 벌려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연면적 포함되고요. 그런데 뭐에서만 빠진다고요? 8분의 1 미만이면 층수에서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8분의 1 이하면 층수에서만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절, 건축법 적용 범위 등이 또 이제 이어지는데, 잠깐 쉬고 그 다음 내용들 계속 이어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